네, 카타르 월드컵 3일차 만에 이변의 희생양이 나왔습니다. 네, 우승 후보로 꼽히던 아르헨티나가 22일 오후 1시 현지 시간이죠.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치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2로 충격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의 의미가 좀 남다른 팀인데요. 3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기도 하고 특히 축구의 신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회전부터 보여온 팀입니다. 근데 첫 경기부터 이렇게 패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월드컵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곧바로 새로운 기록도 좀 또 날아갔는데요. 아르헨티나는 A매치 36경기 무패 행진으로 좀 최고의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전 경기까지 무실점 5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좀 공수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조별리그에서 신기록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A매치 37경기 무패 행진 타이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번 경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 38경기 무패 행진하는 최다 신기록을 좀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외의 복병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2년 4개월 만에 첫 패배를 내줬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전반 9분 만에 아르헨티나의 선제골이 터졌어요. 전반 7분경에 코너킥 상황에서 압둘 하미드가 파레데스를 팔로 막는 과정에서 반칙이 발생했고요. 주심은 VAR 판독 후에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 메시가 키커로 나서서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추가골을 계속해서 노렸는데 계속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 22분 메시가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골이 취소됐고 전반 26분에는 라우타로가 추가골을 넣는 듯 했지만 역시 VAR 판독 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나오는데 여기서 라우타로가 약간 앞선 게 잡혔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후반 초반 3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동점골을 내줬는데요. 알 브리칸의 패스를 받은 알 셰흐리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끌고 들어간 뒤 로메로 다리 사이로 슛을 성공시키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 7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따낸 에이스 살렘 알 도사리가 고메스를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편 골문 구석 상단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 굉장히 선방이 좋은 골키퍼인데 이 골키퍼도 손쓰지 못할 위치로 좀 빨려 들어가면서 역전골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막판까지 좀 크로스로 계속 골을 노렸는데 결국 잘 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상대 수비에 차단당하거나 아니면 골키퍼에 잡히면서 결국 득점에 실패했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 MOM을 꼽아보자면 메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골키퍼 알 오아이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아르헨티나 15개의 슈팅 중 6개가 유효슛으로 연결됐는데 모두 잘 막아내면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알 오아이스는 전반 1분 만에 메시의 좀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는데요. 메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를 반응해내면서 오른손으로 쳐냈습니다. 페널티킥을 골을 내준 뒤에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18분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슛이 골문 앞에 있던 탈리아피코를 맞고 굴절이 됐는데 이걸 또 한 번 빠른 반사신경으로 막아내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끝까지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였는데요. 후반 38분 디마리아의 크로스를 메시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역시 침착하게 잡아냈고 후반 추가 시간에도 훌리안 알바레스의 헤더를 몸을 날려서 잡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중에 빠르게 나와서 아르헨티나의 공을 발로 걷어내는 등 좀 스위퍼형 골키퍼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경기 MOM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구 분석 매체 후스코드닷컴은 알 오아이스 골키퍼에게 평점 7.9점을 매기면서 최고 수준 선수로 인정을 했고요. 또 풋모드 역시 평점 8.6점으로 이날 뛴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공식 MOM 역시 알 오아이스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런 이변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가감하고 조직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썼다는 건데요. 실점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갑자기 라인을 올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을 했고요. 이것이 제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차례 오프사이드 걸리면서 공격 기회를 살지 못했죠. 무려 10번 정도 오프사이드를 걸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한층 더 좋아진 기술력으로 오프사이드를 잡아내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로 더 빠르고 굉장히 정확하게 오프사이드를 가려내는데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12개의 추적 카메라가 공과 그라운드 위에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는다고 해요. 월드컵 공구 알릴라에도 센서가 장착이 돼서요. 이런 공의 움직임도 측정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대로 써먹었죠. 과감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써도 좀 이런 신기술로 웬만한 거는 조금의 차이도 잡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오프사이드 트랩을 썼고 전반 26분에 라우타로의 골이 취소된 장면이 좀 그랬습니다. 라우타로의 골이 그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후에 이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로 본 결과 라우타로의 어깨 부분이 살짝 나와 있는 게 잡히면서 결국 오프사이드가 됐고 득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려면 굉장히 조직력이 좋아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조직적인 수비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사우디 선발 멤버 중 9명이 무려 같은 클럽 소속팀 선수들이었는데요. 바로 사우디 리그의 명문팀 아릴라의 소속 선수들이었습니다. 먼저 포백 선발로 나선 알탄바크티를 제외한 알 샤흐라니, 알 블라이히, 압둘 하미드 선수가 모두 아릴라의 소속이고요. 그리고 골키퍼 알 오와이스도 아릴라의 소속입니다. 수비진과 골키퍼까지 다 같은 소속입니다 보니 굉장히 꾸준히 올해 발을 맞춰왔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조직적인 수비를 펼칠 수 있었고 공격진에서도 9번 알 브리칸 선수 빼고는 나머지가 모두 아릴라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르헨티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을 상대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릴랄이 2021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강팀인데 이 팀 선수들 9명이 경기에 투입이 됐으니까 아르헨티나는 거의 클럽팀과 붙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좀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입니다. 축구 레전드들도 다 아르헨티나를 우승 후보로 꼽았거든요. 보면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고요. 그리고 루니도 아르헨티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로는 메시 주변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다라는 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좀 일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의 우승을 위해 뛰겠다. 라는 인터뷰를 남기자 루니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몇몇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를 위해 우승하고 싶다는 걸 들었다. 그러나 압박감이 강해질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메시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어요. 메시는 월드컵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주 기대가 크다. 활기가 넘치는 좋은 팀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메시는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준우승에 좀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더 좀 조심스럽게 좀 집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경기인데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멕시코와 폴란드를 모두 뚫고 16강 진출을 노려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최소 안정적으로 진출을 하려면 이 두 팀을 모두 꺾어야 되겠죠. 과연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서 자신의 마지막 꿈 월드컵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이 됩니다. 그럼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